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영화를 고르자면 바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입니다. 역대 시리즈 6편 중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개봉 4일 만에 전세계 1억 달러를 돌파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게 올해만 봐도 전세계적으로 수천억을 벌어들이며 흥행 기록을 세웠던 마인크래프트,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 무파사, 라이온킹 모두 흥선 대원군이 부활한 것 마냥 국내에선 흥행에 실패했죠. 유일하게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흥행의 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개봉 첫날에만 42만 명이 몰려들었죠. 역대 시리즈 중 최고 성적일 뿐만 아니라 작년 천만영화 파묘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 2025년 최초의 천만영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의 뒤를 이을 진짜 무시무시한 놈들이 해외를 정복하고 곧 한국 상륙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첫 바다는 사실상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는 현재 가장 뜨거운 뱀파이어 영화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우선 이 영화가 얼마나 미쳤는지 흥행 성적부터 나열해보면 9천만 달러 제작비로 현재까지만 3배 이상인 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는데 로튼토마토 신선도와 관객 점수 모두 96 이상을 찍고 공포영화임에도 불구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네마스코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네마스코어는 개봉 당일에 실제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관객들의 실제 반응과 가장 가깝기로 유명하죠. 간만에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아서 오스카 노미네이트는 이미 확정된 분위기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우연히 해외 예고편을 보고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뱀파이어물이기 때문이죠. 뱀파이어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 오랜만인데 좀비들이 뱀파이어 일자리를 모두 차지해서 거의 멸종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뱀파이어물이 나와서 의외였는데 일단 블랙팬서 마이클 B 조던이 1인 2역의 쌍둥이 형제로 나옵니다. 이 형제는 깽단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미시시피로 내려와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흑인 커뮤니티를 오픈하죠. 그런데 지리는 소울 음악에 이끌린 불청객 백인들이 찾아오는데 Hey there. We heard tale of a party. You did? Now, would you? You fellers must be the owners of this establishment. And you are? We just came here to play. Here, I'll show you. I've been clean. I picked his head, I picked his feet. 여기까진 그냥 장고 같은 흑인 차별을 주제로 한 영화인가 싶었지만 다음 장면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I am. Your way out. He's all better now. Yes, I lied to you. 무서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살벌한 비주얼에 웃고 있어서 더 소름이 돋는데요. 심지어 쌍둥이 중 한 명이 뱀파이어로 변한 것처럼 나옵니다. Hey, I ain't mean to scare you. Come on, open the door, let me on out of here. It's you? Of course it's me, open the door. That ain't your brother. 진짜 우리나라에도 개봉하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 뱀파이어물 하면 언더월드와 블레이드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침 뱀파이어 참교육하는 주인공도 흑인이라 시너스가 블레이드의 스피노프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루머에 근거를 더한 건 시너스의 의상 디자이너 루스 카터가 블레이드 리부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는데 두 영화의 설정이 비슷하다고 말한 것이었죠. 1920년대 배경에 블레이드 리부트를 준비할 당시 해당 시기의 의상들을 구해놨었는데 갑자기 할리우드 파업으로 중단됩니다. 그때 시너스 제작자인 쿠글러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오고 1930년대 배경에 뱀파이어물 의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죠. 마침 일거리를 잃었는데 같은 시대의 옷을 의뢰받아서 개꿀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오히려 잘 된 게 블레이드가 밀려서 아쉬운 팬들은 시너스 보면서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죠. 한편 진짜 재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해외 후기를 살펴보면 단순 공포 스릴러 팝콘 무비가 아니라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공포랑 결합되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튼토마토의 박평식, 마크 카모도는 음악이 엄청 중요한 영화인데 제대로 먹혔다고 했고 그 외 다른 비평가들도 음악 얘기를 빼놓지 않아서 극장 가기 전에 귀 좀 파고 가야 할 것 같죠. 심지어 여성 촬영감독 최초로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작품인데 아이맥스 덕후 크리스토퍼 놀란 형이 조언해줬다고 해서 영화 크레딧에 땡스 투 놀란을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너스 죄인들의 개봉일은 5월 28일입니다. 다음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빡빡이형 스타뎀의 워킹맨입니다.
미국에선 4월에 진작에 개봉했었고 이미 최종 성적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제작비 4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2배 이상인 약 9,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That's right. Let's play. 근데 웃긴 게 주요 시장인 줄 알았던 미국과 캐나다에선 3,700만 달러에 그쳤고 나머지 6,100만 달러가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전 세계에 스타댐 팬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심지어 스타댐 영화 좋아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죠. 그리고 워킹맨은 전 세계인의 빌런이었던 흑서공주의 숨을 끊고 1위를 탈환한 히어로 같은 작품입니다. It's time to restore our kingdom. 이에 따라 흑서공주는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내려가며 흑어공주와 함께 디즈니의 최대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스타댐의 이전작 빅키퍼도 같은 4천만 달러로 제작했는데 무려 4배인 1억 6천만 달러 잭팟을 터뜨렸었습니다. Buddy, I'm counting to 3. 1, 2, 3. 빅키퍼에 비해선 아쉽지만 그래도 빡빡이 형의 흥행력은 대단한 수준인데요. 솔직히 내용은 힘순친 아저씨를 잘못 건드린 놈들의 최후라는 스토리를 복붙하는데 직업만 갈아 끼우는데도 매번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목 그대로 노가다 아재의 참교육 이야기를 다루죠. Excuse me. He needs to get back to work. Out of here, it's not your business. 워낙 스타댐 극성 팬들이 많아서 진짜 재밌는지 평을 훑어보니까 하나같이 스타댐의 액션은 역시 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 역시 존재했으니 바로 액션 빼고 전부라고 하죠. 다 보고 나면 왜 이렇게까지 참교육을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봐서 그냥 참교육 액션 하나 즐기러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는 액션만 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국내 개봉하면 바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오히려 다음 영화에선 어떤 직장에 취직할지가 최대 기대 포인트인데 아예 새롭게 국가를 바꿔서 일본 와사비 농장에서 일하는 외노자를 건드린 야쿠자 이야기나 탈모인 전문 바버샵의 바버로 나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No, you've missed your train. 다음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워페어입니다. 국내에선 잘 모르지만 미국에선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국 자국민 타겟의 이라크 전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달러 제작비로 3,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시빌워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빌워 감독 알렉스 가랜드의 후속작이죠.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미국 내전을 다룬 픽션 영화 시빌워는 5천만 달러로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작품도 전쟁 영화로 이어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똑같은 전쟁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이라크에서 발발한 라마디 전투에 참가했던 실존 인물 레이 멘도자가 영화의 각본과 연출에 공동 참여했습니다. 보통은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워페어에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대서 전쟁 씬이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예고편만 봐도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는데요. 해외 후기를 보면 하나같이 진짜 전쟁 4D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그 속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수위가 꽤 높을 것 같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영화에도 로평식형이 한 줄 평을 남겼는데 좋은 의미로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튼토마토의 이동진, 도널드 클라크는 연출이 장난 아니라고 하고 꼭 봐야 한다면서도 2번이나 볼지는 모르겠다고 남겼죠. OTT보단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서 일단 워페어라는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뜬금없이 나와서 봉준호의 기생충을 제끼고 한국 영화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로 자리매김한 킹 오브 킹스입니다.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t is a great story. 완전 한국 제작사에서 만든 한국 영화인데 미국에서 먼저 개봉했고 오히려 한국에 7월 개봉 예정입니다. 성적을 보면 2,500만 달러를 투입해 6,600만 달러, 하나로 약 90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캐스팅이 그냥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목소리 캐스팅에 킬빌 우마 서먼, 덩케르크 케네스 브레너, 007 피어스 브로너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할리우드의 성동일, 포레스트 휘테커와 아이언맨 벤 킹슬리, 그리고 문나이트 오스카 아이작까지 라인업이 장난 없죠. 그냥 할리우드 굵직한 배우들이 총출동했는데 예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 크리스찬인 배우들이 자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마 서먼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신론도
출연자도 아닌 불가지론자입니다. 캐스팅 비하인드에 따르면 대부분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냥 작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죠. When I read the script, I was totally enamored by it. I love this story. 2015년부터 장장 10년 동안 제작했고 다행히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들과 함께 예술을 찾아 떠나는 여행기를 다룹니다. Don't be afraid. True king of kings. 이 정도로 흥행한 걸 보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7월에 개봉하면 한번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킹 오브 킹스가 한국 작품 중 1위라면 전 세계에서 약 2조 원을 벌어들인 올해 지구 1위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나타지마 동요회입니다. 제목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중국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런데 진짜 흥행 성적이 미친 게 2025년 전세계 흥행 순위 3위인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4억 달러를 기록했을 때 나타지마 동요회는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잘못 봤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20억 달러면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처음일 뿐더러 영화 역사상 20억을 넘긴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와 타이타닉 포함 단 7개 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흥행 1위로 점쳐지던 아바타 불과 제와 1위 경쟁을 하게 돼서 미국과 중국의 영화 전쟁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 매출이고 중국에서만 무려 3억 명이 본 걸로 집계됩니다. 우리나라의 천만 영화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건 또 처음인데 할리우드 영화처럼 전 세계 관객을 끌어모으지 않아도 되는 중국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과시한 케이스입니다. 한편 나타지마 동요회는 1편 나타지마 동강세의 후속작인데요. 전 세계에서 시리즈 2편 모두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에도 2편 다 개봉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선 둘 다 개봉조차 하지 않았죠. 실제로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영화에 반미 코드가 많아서 중국인들이 전부 총출동했다거나 중국인들이 봐서 그렇지 전 세계 흥행은 턱도 없다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건 맞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평들도 상당히 좋고 특히 미국에선 2편이 1편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작이라고 하는 수준이라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1, 2편 묶어서 다 특별 상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직 개봉하진 않았지만 최근 정체를 드러낸 마동석의 피그빌리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100% 한국 제작진으로 제작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영어 영화입니다. I'm a big baby. 그리고 최근 칸 영화제에 출품하면서 최초로 포스터가 공개됐는데 보자마자 솔직히 기대가 됐습니다. 포스터 컨셉 자체도 새롭지만 마동석 주연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라 기존의 범죄도시 이미지에서 살짝 벗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진실의 방으로. 잘 보면 기존과 달리 수염을 꽤 길게 기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피는 체크인 후 미쳐 날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베어너클 파이터인 마동석이 사전에 져주기로 약속했던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안 봐도 상대가 맞춘 대로 안 하고 더 때려서 화를 참지 못하고 싸대기 한 방 날렸는데 기절했을 것 같죠. 아무튼 약속을 어겨서 큰 손들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피그빌리지 호텔에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온갖 미친놈들이 다 모이는 사육장 같은 곳에서 흥분한 돼지들처럼 폭주할 것처럼 보이죠. 한편 이 영화가 미국에서 먹히면 스타뎀이나 빈 디젤처럼 계속해서 후속 액션으로 이어갈 기회도 생기고 잘하면 앞으로 나올 범죄도시 시리즈도 미국에서 흥행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이에 따라 가오겔의 윤두, 마이클 루커와 할리우드 루키 배우들을 여럿 캐스팅해 이미 올해 4월 촬영에 들어갔고 최근 아쉬운 성적을 거둔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VIP 시사회에 피그빌리지 출연진들이 동석이 형과 동석했습니다. 한편 범죄도시 2, 3편과 5편의 이상형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피그빌리지가 잘 뽑히면 범죄도시 5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돈 가지고 와 빨리. 다음은 오컬트 장르의 레전드 시리즈 컨저링의 최종장 컨저링 마지막 의식입니다. 일단 깜짝 놀라는 장면은 안 보여드릴 예정이고 뭔가 보여드릴 때는 미리 말씀드릴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오컬트 장르가 무서워서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컨저링은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재미까지 잡은 호러테이닝 장르라 그나마 좀 볼만하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영화여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컨저링 시리즈에서 나왔던 악령들이 전부 총출동하는 엔드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에나벨, 크룩드맨, 발록 등 전부 예고편에 스쳐 지나갔죠. 컨저링 시리즈는 실제로 퇴마사였던 워렌 부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번에도 실제로 담당했었던 스머를 저택 사건을 모티브로 합니다. This is 1986 and the Smurl case. How many cases you guys had? Maybe 1,000. Every family's different. And most likely anything will.
이 집은 단순히 악령이 깃든 곳이 아니라 악령들이 세상을 오가는 통로 한가운데 집을 지어서 모든 악령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악령들의 출근길에 떡하니 집을 지어서 길막하는 건 화날만 해서 그냥 이사하는 게 빠를 것 같긴 하죠. 현재 오컬트 영화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영화도 전세계 흥행각인데 한국에서도 공포영화 치고 상당한 흥행 기록을 달성해왔습니다. 컨저링 1, 2편이 각각 약 200만 명을 동원했죠. 아무튼 영상 만들면서 예고편 계속 봤더니 무서워서 집에 있는 인형들 싹 다 치워버렸는데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9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It is very good to be back. 10년 만에 나오는 나우이시미 3입니다. 나우이시미 시리즈는 국내에서 미션 임파서블 못지않은 흥행 성적을 거뒀는데요. 1편이 270만 명, 2편이 310만 명으로 외화치고 꽤나 높은 기록이죠. 그리고 이번에 해외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바로 1000만 조회수를 찍습니다. 이번 내용은 세계 최대 범죄 조직을 참교육하는 건데 이제 특이점을 넘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을 구사하기 시작하죠. Open sesame. Still safe with me. Are forever. 이 정도면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스피노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원년 멤버들이 모두 모이는데 심지어 2편에서 빠졌던 헨리까지 재등장하며 시리즈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Henry Reed? Fanboy later. My horseman. 3편은 마술을 가장한 액션 영화로서의 성격이 더 짙어진 느낌인데 특히 이번에 감독을 맡게 된 루벤 플래셔는 베놈 1편과 함께 좀비랜드 시리즈 감독으로 나우이시미 주연, 제시 아이젠버그, 우디 헤럴슨과의 케미를 입증한 바 있기에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Brought together for a reason. Gummies kicked in. 나우이시미 3는 11월 14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곧 한국에 들어올 해외 작품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괜찮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